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자, 이번에 만들 강좌 내용은 바닷가나 또는 강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루어라고 하죠, 루어. 예, 그래서 가짜 미끼인데, 자,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까 하다가, 저도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소재를 찾다가 루어를 찾게 돼서 이번 강좌는 루어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실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명령어들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자,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됐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가미 쪽에 이제 단차가 있어요. 단차.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몸통으로 흘러가는 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는 쪽도 눈알 부분도 좀 많은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플라스틱 소재도 요것도 좀 만들기 좋은 좋은 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몸통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바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포토샵에서 매핑 소스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소스를 작업을 했는데 창가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창의 어떤 반사체가 몸통에 비쳐서 요거를 좀 매핑 소스를 만드는데 좀 상당한 시간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강좌 내용은 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 여기 유니트에 가보면은 현재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리드는 다 그냥 기본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프론트 뷰를 자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툴바 뒤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그 다음에 쇼 툴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비트맵. 자, 툴바를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 네, 그래서 루어 픽, 네, 열기. 자, 아무데나 일단 이미지를 꺼냅니다. 사이즈는 그냥 대충 사이즈는 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cm, 그러니까 6cm에 6cm. 그래서 밀리미터로 하면 60mm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클릭을 하고요. 네, 그리드 스냅 켜주고, 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네, 그리고 60 엔터. 네, 그래서 마우스 왼쪽 클릭. 네, 그럼 여기가 사이즈가 60mm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이 몸통 길이가 이제 6cm니까 여기 보시면 얼라인 백그라운드 비트맵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드 스냅은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스냅 자, 활성화 시켜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비슷한 크기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 네, 한 이 정도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셋, 넷.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얼라인의 명령을 사용해서 이 몸통의 길이를 60mm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물고기의 형태대로 커브를 따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이 바깥쪽 테두리에 맞게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네,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포인트 수정을 해야 되겠죠? F10. 자, 커브가 잘 안 보이면은 항상 레이어의 컬러를 잘 보이는 컬러로 일단은 바꿔줄게요. 일단 파란색으로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물고기의 외형에 맞춰서 포인트를 편집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좀 여유있게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는 이제 잘라내면 되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도 조정을 해줍니다. 네, 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줄게요. 네, 이래서 그 바깥쪽 외형은 다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하나 찍어서 싱글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니어 스냅을 켜서 어느 기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다 찍으면 안 되겠죠. 네, 한 중간 정도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그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하고 스플릿 명령어 실행, 그 다음에 포인트 선택, 엔터. 그래서 커브를 위아래로 이렇게 일단 잘라 놓습니다. 네, 그리고 탑뷰에 와서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실행하고요. 그래서 엔드 스냅이나 또는 뭐 포인트 스냅, 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탄젠트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물고기의 위에서 바라본 형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로 F10을 눌러서 자, 모양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러를 이용해서 대칭 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요걸 좀 수정하고 지우고요. 일단 지우고 가운데를 먼저 편집을 한 다음에 미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10을 눌러주고 자, 중간에 커브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편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미러를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잠깐만요.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은 이제 네트워크로 이거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커브 툴에 가서 그 중간에 그 섹션 커브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부터 커브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 그래서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라인을 클로즈가 yes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가 yes가 된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서 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면은 자동으로 서클 같은 그 닫혀진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좀 꼬리가 좀 많이 좀 두꺼운 감이 있는데
실제 제가 루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상당히 좀 두꺼워 보이네요.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서 미러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F10. 네, 잠시만요. 네, 한 번에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한 번에 잘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네,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여기 그 섹션 커브를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이 명령어를 적용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다시 프론트 뷰에 와서 네,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줍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그 튀어나온 이 나머지 커브들은 일단 4개를 다 선택을 하고 그 스플릿 명령을 사용해서 얘를 선택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다 잘린 커브는 삭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서피스 툴에 있는 그 네트워크 명령을 사용해서 네, 면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쉐이드 모드로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색상을 다시 블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은 평면으로 막은 다음에 그 필렛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번에 배웠던 그 패치 명령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패치를 이용해서 이 끝부분을 막아주면 되는데 커브를 잡으면은 그 평면으로 얘가 막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끝부분에 좀 돌출되게끔 나오게 하려면은 그 서페이스 엣지로 선택을 해서 패치를 적용하셔야지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아니죠. 실제 제가 지금 실물을 보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평면으로 막아서 필렛을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패치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서피스 툴에 있는 여기 Surface from Planar Curve 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 끝부분의 커브나 엣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툴에 가서 네, 필렛을 적용을 합니다. 자, 필렛 값은 네, 좀 넉넉하게 한 1 정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한 0.6 네,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쵸? 네. 자,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일단은 숨기도록 할게요.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좌 내용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셀렉트의 그 셀렉트 커브 네, 그래서 커브를 다 선택을 하고 레이어 5번으로 항상 그 할당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리고 전구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다 숨겨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아가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알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요 아가미에 맞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커브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디스웨브를 꺼서 오스냅이 켜져 있으면은 엉뚱한 곳에 또 커브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끄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F10 그래서 아가미에 맞춰서 포인트를 편집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F11 또 이어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그려도 되지만 요거를 카피해도 되겠죠. 단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커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네,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F10을 눌러서 이 부분을 약간 좁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좀 크게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쌀, 눈류, 그러니까 용기 디자인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계곡같이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단차가 있는데, 그 단차가 있으면서 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면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몸통 면으로 흡수되는, 예,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가미 쪽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상당히 예,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잘 따라 하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엔드 스냅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요. 끝에서 끝.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려주고요. 자, 여기는 끝에가 다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 셀렉트를 하고요. 이렇게 좀 빠져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트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네, 여기를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반대편에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양쪽 면이 되어 있으면은 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스플릿을 사용해서 반쪽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커브를 그려준 다음에 스플릿으로 자를게요. 네, 그래서 몸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 선택, 다시 커브 선택, 엔터. 그래서 반쪽을 네, 일단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쪽을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눈까지 다 완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미러를 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 안쪽 거는 선택하지 말고요. 예, 바깥쪽 커브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플릿을 적용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러면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두 개를 잡고 자, 프로젝트 커브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선택 엔터를 칩니다. 네, 그러면 투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할 때는 프론트 뷰에서 시행을 해야지 프론트가 작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스플릿 명령을 사용해서 네, 여기를 잘라주고요. 네, 여기는 삭제를 네,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 중간에 쿼드 스냅이나 미드 스냅을 사용해서 네, 그리드 스냅을 잠깐 끌게요. 네, 미드 스냅을 잡아볼게요. 네, 그래서 미드 스냅을 잡은 다음에 탑뷰에서 단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네,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또 해야 되는데요. 자, 방향을 이왕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F10을 눌러준 다음에 자,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이소 커브의 방향을 부드럽게 균등하게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래서 항상 직각은 아니지만 직각에 가깝게 포인트를 편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따가 결과물을 보면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가 90도에 가깝게 커브를 수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는 뭐 그 형태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그 퍼스펙티브에 와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는 여기 메인 툴바에 보면은 그 카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자, 끝점을 잡아서 엔드 스냅, 이거를 복사해서 저 끝에다가 이렇게 엔드 스냅으로 갖다 놓습니다.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나서 요거 잠시 하이드를 시킬게요. 자, 그리고 서페이스 툴에 그 원레일이 있어요. 원레일. 그래서 원레일을 실행을 하고요. 자, 원레일, 그 다음에 자, 섹션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오케이. 자, 면이 뒤집혔으니까 플립 디렉션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면을 뒤집어 줍니다. 면을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아까 그 요 커브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커브를 이용해서 네, 요거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스플릿은 뭐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스플릿을 이용해서 요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거는 삭제를 해줘요. 그리고 숨겨놨던 몸통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매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렌더로 보면은 네, 이 부분이 그 약간 매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치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요거를 같은 면으로 연속성을 같은 면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그 매치 서피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엣지. 예, 죄송합니다. 자르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자르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 매치 서피스. 여기 엣지 선택. 다시 한번 또 엣지 선택. 엣지를 두 번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을 탄젠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탄젠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닫혀진 포인트에 의해서 그 엣지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파인 매치도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토매틱. 그래서 OK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 면과 이 면이 연속성을 갖게 돼요. 마치 하나의 면처럼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보면은 단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매치 서피스 많이 활용되니까 네, 잘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커브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플릿 명령어 실행. 그래서 안쪽 커브를 이용해서 잘라주고 요거는 삭제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단차가 생겼으니까 요 면을 이제 메꿔주면은 이제 아가미 같은 형태가 되겠죠. 네,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두 개의 몸통을 면을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스탠다드 탭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널라이즈의 그 쇼 엣지. 자, 요거 툴바를 꺼냅니다. 요거는 그 쌀룬유 그 용기에서 그 선보였던 내용들이죠. 요거는 자주 활용되는 거니까 그 쌀룬유 그 모델링 강좌를 꼭 확인하시고 이 물고기 모델링을 하면은 금방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쇼 엣지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엣지가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핑크빛도 아닌 그런 색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스플릿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잘라 줄 건데요. 요 부분은 블렌드 서피스로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양 끝쪽은 면이 이제 흡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트워크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플릿 엣지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디까지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할지를 정해주면 되는데, 뭐 물론 끝에서 이 정도 하셔도 되고 이 정도 하셔도 되고 이 정도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예, 한 이 정도 네, 정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명령을 실행하고 예, 마우스를 여기다 찍는 게 아니라 대칭되게끔 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 끊어진 곳에다 갖다 놔야 돼요. 단 그 오스냅에 엔드 스냅이 켜져 있어야 돼요. 예, 나머지 엔드만 킬게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그 실선이 보이면서 그 대칭되는 쪽에 그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자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엣지를 예, 자른다, 예, 끊는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와 예,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탄젠시로 주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1번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연속성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네, 요걸 원하면은 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쵸? 1번은 뭐 G4,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 각진 형태로 주고 싶다 그러면 포지션으로 주면 되고요. 예, 탄젠시. 네. 탄젠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 G4 형태가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요 방법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번은 G4, 그 다음에 2번은 탄젠시. 네, 그리고 여기 그 높이를 같게 할 것인지 same high. 네, 요거는 꺼야 되겠네요. 자, 일단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네트워크로 예,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오브 커브 이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 4개의 엣지를 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엣지. 네, 여기는 굳이 안 끊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탄젠시 오케이.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엣지 엔터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인을 하게 되면은 자, 요것도 끌게요. 자, 렌더러도 보면은 요거 잠시 네,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자, 한번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보시면은 그 무지갯빛이 있는데 요거를 꺼내면요. 그 지브라라는 게 있어요. 지브라 어널리시스는 그 면의 흐름을 그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버티컬이라든지 호리전털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끊김이 없이 그 연속성을 이루고 있죠. 네, 이런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는 요걸로도 가능해요. 인바이러먼트 맵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튀어나온 거 보이죠? 네. 그렇게 해서 면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참고로 여기도 눌러보면요, 여러가지 그 환경맵이 있어요. 그 환경맵을 통해서 그 면의 흐름을 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처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눈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자, 눈을 자, 일단 서클 툴바를 꺼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끝에서 끝의 길이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네, 2.8 정도 되네요. 그쵸? 네, 2.8. 네, 그래서 요거를 탑에서 그립니다. 탑. 네, 탑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반지름의 값을 2.82.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요거를 자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UV라는 커브도 있고요. 지금 이 서클을 여기다가 직접 그려서 프로젝트를 시키자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약간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곡면이기 때문에 서클이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그 정도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별도로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탑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커브를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그 트랜스폼에 가보면은 거기에 요 툴바를 꺼내 보면은 스플롭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스플롭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인데 요거 잠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스피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스피어가 있는데 이 스피어를 여기다가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표면에 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위로 올려서 여기가 그 X축이잖아요. 결국은 이 X축이 자, 이렇게 연속선을 그리면은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빨간색 선이 물고기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는데 뭐 음료 캔을 또는 음료수 병을 꺼내게 되면은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결로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 물방울의 결로 현상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고요. 또는 뭐 로고를 새긴다든지 음각이나 양각 그런 거 할 때 이 스플롭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그 위쪽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래쪽이 선택돼야 된다는 거죠. 탑에서 바라보면은 물론 센터를 정확히 안 잡아줘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라이트 뷰를 잘 보세요. 지금 내 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지금 포인트가 아래쪽에서 선택이 되죠. 그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스피어 형태가 나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세시 방향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네, 클릭을 하고 서페이스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일단 아무데나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고 네,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네, 계속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곡면을 따라서 물체가 만들어지고요. 스케일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네, 아주 유용하죠. 네, 또는 다시 한번 또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지드라고 나오잖아요. 리지드는 그 딱딱하게 할 거냐 딱딱하지 않게 할 거냐. 그럼 리지드를 yes로 하게 되면은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리지드라는 거는 딱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no로 하면은 딱딱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스피어로 하니까 조금 티가 안 나는데요. 뭘로 해볼까요? 별 모양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별 모양 하고 다시 눈동자를 만드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다음 강좌에서 눈동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5개. 네, 그리고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필렛 코너 네, 그 다음에 파이프를 적용해 볼게요. 네, 이런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올려 놓을게요. 살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X축보다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되면은 이만큼 잠긴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빨간색 선은 물체의 표면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길 때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네, 이만큼 내려오면은 이만큼 음각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음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각, 양각 한번 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물체 표면에 하려면은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그랬죠. 네. 다시 그 스플롯 명령어를 네, 다시 한번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네, 스피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표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리지드가 현재 노로 돼 있죠. 자,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물체의 그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달라붙게끔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노로 하게 되면은 yes로 하게 되면은 딱딱하게 얘가 달라붙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물체의 표면에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차집합이라든지 또는 합집합, 그렇죠? 그럼 요거를 만약에 합집합을 하겠다, 두 개를 잡고 그 합집합 명령어를 주면은 이렇게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명령어를 적용해주면 네, 이렇게 차집합이 되는 거죠. 예, 렌더로 뷰를 보면은 요거는 합집합, 요거는 차집합, 그렇죠? 움푹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플롭이라는 명령어를 잘 기억을 했다가 예, 다른 그 모델링에 예,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김에 그럼 눈동자까지 다 해볼까요? 예, 지금 34분 정도 흘러가는데 네, 한 50분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스플롭을 적용을 합니다. 네. 센터 잡으려면은 센터 스냅 키면 돼요. 자,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 대충 가운데 잡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럼 원이 그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데 그래서 리지드를 자,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클릭. 자, 여기 리지드가 yes로 해줍니다. yes. 그래서 딱딱한 구조로 커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엔터. 네, 그럼 여기 이제 붙은 건 달라붙긴 했지만 그 곡면대로 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처리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충 위치를 이렇게 좀 잡아줍니다. 물론 정확한 사이즈는 아닌데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네, 요건 지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는데 그냥 투영이 아니라 그 풀커브라는 거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가면은 자, 여기에 그 프로젝트 툴바를 일단 꺼내고요. 두 번째에 그 풀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왼쪽이죠. 클릭.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딜레이트 인풋이 yes. 클릭. 엔터. 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그 이 커브가 여기에 투영이 되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이상이 되면은 이런 UV라는 크레이트 UV 커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탑재도 가능한데요. 약간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스플롭이라는 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풀커브를 이용해서 그 눈동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플릿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네. 잘라주고 요거는 잠시 네,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멍이 이제 뚫렸어요. 자, 여기를 이제 막아줄 거냐 막지 말 것이냐 그런 차원이 생겼는데 일단은 막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서피스 툴에 있는 패치가 있어요. 패치. 그래서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에 엣지를 잡느냐 커브를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엣지를 잡게 되면은 프리뷰를 해보면은 원래의 면으로 이렇게 복구되는 것처럼 보이죠. 렌더 뷰로 보면은 예, 아까 그 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패치의 특성인데, 근데 이번에는 패치를 적용하는데 커브로 잡니다. 커브. 예, 커브로 잡으면은 네, 이렇게 다운이 돼서 잡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두께를 적용을 할 건데, 지금 여기다 눈동자를 이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동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그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표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되는 듯한 예, 음각으로 이거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옵셋 서피스를 이용해서 좀 화살표 방향이 이제 안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는 yes. 자, 디스턴스는 현재 0.2인데 일단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께가 얼마나 나올지. 네, 한 0.2 정도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됐는데, 예, 조금만 더 주도록 할게요. 한 0.5 정도 줄게요. 자, 이 두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렌더링 상에서는 이 안쪽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익스트랙 서피스죠. 예, 익스플로드 이 아이콘 위에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면을 선택, 엔터. 네, 그럼 요거가 이제 지워지게 되겠죠? 요거는 삭제. 요거를 다시 조인을 합니다. 네,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음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렛을 적용을 해주면은 네, 여기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0.5로 줘볼게요. 네, 값이 좀 세네요. 그럼 0.2.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숨겨놨던 네, 요 서피스를 다시 불러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 이제 눈동자를 이제 만들게 될 건데, 자, 위치를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줄 건데 노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직각 방향으로 이거를 물체를 이동을 시키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할 거예요. 그럼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9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로컬 노멀이라고 그래요. 그걸 로컬 노멀. 예, 로컬 노멀이라고 합니다. 맥스에서는 3D 스튜디오 맥스는 보통 노멀 방향이라고 해요. 노멀 방향. 그래서 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 우리가 그 이 분석 툴을 누르잖아요. 어널라이저 디렉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데, 이 화살표가 바라보고 있는 쪽,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90도. 네, 그거를 노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중심점을 찾을 거예요. 자, 중심점을 찾는 명령어는 자, Analyze Direction 툴바를 이렇게 또 꺼내게 되면은 거기에 Area Centroid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 건볼은 잠시 끌게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볼을 사용하면은 이 건볼에 있는 축의 점과 이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임시로 잠시 건볼을 끌게요. 네, 그럼 여기 가운데 이제 점이 생겼어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로컬 노멀 방향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포인트 스냅을 킵니다. 네, 요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스냅에 그 포인트와 니어 스냅을 키세요. 예, 두 개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 툴바를 꺼내보면은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normal to surface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예,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양방향으로 주겠다는 거고,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주겠다는 건데 일단 왼쪽 버튼 눌러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스냅으로 여기를 이렇게 다가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네, 이렇게 양방향으로 주려면은 이 가로 안에 그 보스 사이드를 킵니다. 그러면은 커브가 이렇게 양쪽으로
커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네. 만약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커브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안으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ove 명령을 실행을 해서 near snap으로 잡아서 여기를 잡고요.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은 안으로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 깊이는 아까 들어간 만큼 뭐 들어가게 해도 되고, 어차피 이게 살짝 뭐 들어간 형태가 됐기 때문에 좀 뭐 조금만 더 넣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눈동자가 이 안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하는데 자, 잠깐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일단은 요거를 안쪽으로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muve를 눌러주고요. 자, 포인트 스냅을 잡고 니어 스냅을 따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건데 살짝 돌출됐다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동자가 이제 돌출된 느낌으로 갈 거니까 또 단차를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빼지 않게 항상 적당하게 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적당하게. 네, 이렇게. 그래서 니어 스냅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면과 이 얘를 하나의 물체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 또 하이드를 시킬게요.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면 네, 요게 나오죠. 참고로 요거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가운데 그 휠 버튼을 누르면 이런 명령어들이 뜨는데, 명령어가 떴을 때 이 툴바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휠 버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띱니다. 다시 해볼게요. 클릭.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마우스를 떼요. 손을. 그리고 나서 이 툴바를 빼면은 요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카피라는 명령이 떠요. 카피 링크. 그래서 이렇게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은 어떻게 더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무브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우려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바깥쪽으로 빼주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yes. 요것도 내려서 삭제.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팝업 창을 여러 가지의 명령어로 더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주고 요거 잠시 하이드를 했고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이 면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거를 떼어냅니다. 카피는 no로 해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눈동자의 역할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숨겨놓은 거를 다시 불러오고요. 이거랑 요거랑 그쵸? 네,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네, 잠시 요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얘는 앞에가 튀어나온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바닥이 될 거예요. 이 눈동자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빛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워지는 면들은 이제 투명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요것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의 축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하이드 시켜 놓습니다. 네, 그리고 얘랑
자, 스케일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축을 여기로 잡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여기 커브 툴에 와보면은, 그, 인터섹션이 있거든요. 예, 오브젝트 인터섹션을 누르게 되면은, 교차되는 지점에 이렇게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선택된 이 면에 센터점을 요거로 잡을 거예요. 기준 축을. 그래서 스케일을 여기 3D 스케일 있죠? 네,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주는데요. 기본값은 1로 돼 있어요. 1. 1이라는 뜻은 100%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 그 작업했던 치수가 남아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확인해보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다 1.0으로 돼 있을 거예요. 1.0. 이 1.0이라는 뜻은 부피라는 의미잖아요. 스케일은. 그렇기 때문에 100%를 의미해요. 그러면 만약에 1.1을 준다 그러는 거는 120%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0.9다 그러면은 90%로 작게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기준을 1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축소,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확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2를 주게 되면은 2배, 0.5를 준다라는 거는 50%를 작게 하라 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뜬 상태에서 만약에 0.8이다. 네, 그럼 0.8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0.95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단차만 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적용해보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피스 툴에 가서 또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또 막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과 2번에 그 포지션 또는 탄젠시 아니면 아까와 반대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블렌드 서피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로프트를 이용해서 여기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프트를 확인해 보니까 면이 또 많이 꼬이네요. 그쵸? 그러면 로프트도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포지션과 포지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예, 물론 로프트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뭐 또는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 직선을 넣어서 트레일로 막아도 돼요. 예, 다양하게 하면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엔드 스냅으로 엔드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엔드점이 잡히는지 잡히죠. 이가 엔드. 그래서 엔드와 엔드. 엔드점을 찾기가 어려우면은 이 쇼 엣지를 눌러보면은 이 끊어진 점이 보여요. 여기가 바로 엔드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엔드 스냅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투레일로 적용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윕 투레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엣지를 2개 선택,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가 나오면 요 커브 선택, 엔터. 오케이.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 됐네요. 그럼 요거랑 요 2개를 잡고요. 조인을 해줍니다. 네, 아래 거는 조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별도의 색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일단 다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을 적용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눈동자는 아닌데 눈동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스피어를 하나 그려서 스케일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갈 거냐면은 렌더링에 가서 잠깐 머티리얼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는 투명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디폴트 머티리얼에 가서 재질을 유리로 줄게요. 자, 렌더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럼 투명하게 들어갔죠? 네, 지금 백그라운드를 조금 어둡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 이 뒷면은 마찬가지로 또
뉴 머터리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요 컬러를 금빛 걸로, 금빛깔, 약간 노란색 같은 색으로 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랑 요거랑 조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다시 쉐이드로 와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 눈동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배웠던 그 스플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스플롭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에 배웠던 여기 보시면은 오리엔트 오브젝트 온 서피스, 네, 요 명령어,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때 새 만들 때 나왔던 명령어인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스피어를 탑에서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콤보를 다시 켜서 약간 바둑알 모양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쵸? 내가 이제 요게 X축인데 이만큼 여기에 물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합집합을 할 건데 네, 실제 제가 지금 실물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살짝 올라오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네. 그리고 나서 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오리엔트 오브젝트 온 서피스. 네, 그래서 엔드 스냅으로 잡으면 안 되죠. 일단 여기 다 끄고요. 그래서 여기 중심점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표면이잖아요. 표면을 선택을 하고 OK를 해줍니다. 다 스케일 체크하시고요. 리지드 OK. 그래서 포인트 스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탁 걸립니다. 거기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요 화면을 보고 프론트 뷰에서 그 검정색 검은자의 크기 정도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한 이 정도로 들어가게 해주고요. 다시 한번 오리엔트 온 서피스 클릭. 자, 대충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3시 방향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피스는 요 면이죠. 클릭. OK. 그 다음에 포인트 스냅으로 여기를 선택을 해서 찾아주고요. 다시 스케일을 이용해서 프론트 뷰에서 참조하세요. 클릭.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즈 레이어, 유즈 뉴 머터리얼 클릭을 해서 또 플라스틱 블랙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숨겨놓은 물체를 불러오면은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아가미와 눈동자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요거를 나중에 합집합을 해도 돼요. 근데 합집합을 하면 되긴 하는데, 요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은 부울린 스플릿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면은, 요걸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울린 스플릿, 그 다음에 요 물체 선택, 엔터. 요거를 잠시 하이드를 해보면은 여기가 찌꺼기가 생겨요. 그쵸? 요거는 삭제를 해주면은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겹쳐진 게 아니라 간섭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이거 항상 주의하시고, 여기다가 또 필렛을 또 처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필렛을 적용해서 또 파팅 라인이 구분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거의 시간이 60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좀 장시간 동안, 예, 그 뭐죠? 그 눈동자와 그 다음에 이제 아가미를 그 다음에 몸체까지 예,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 다음 강좌에서는 요 앞에 그 플라스틱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늘 바늘 부분을 바늘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